한여름밤 해가 지고 난 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후텁지근하던 그때 나는 여느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벌써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평소 공포를 별로 즐기지 않는 내가 왜 그날따라 딱히 흥미롭게 읽지도 않던 공포 게시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 요즘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까? 뭔가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서 그랬던 걸까? 어쨌든 나는 무심코 가장 우수한 공포 썰 모음이라는 게시글을 클릭했다. 게시물에는 사용자들이 남긴 수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이미 수천을 넘어서 있었다. 첫 번째 썰은 비교적 평범했다. 버려진 병원에서 귀신을 봤다는 내용으로. 사실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였다. 특별히 나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 다음 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물론 무섭기는 했지만 아직 내 안에 진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목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야기는 5년 전 한 청년이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다가 벌어진 일을 담고 있었다. 글을 쓴 사람인 민호는 여자친구 유진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은 조용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둘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야, 이거 이상해. 우리 빨리 내려가자. 민호는 처음엔 유진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득 찬 공포에 찬 눈빛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 유진이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리고 뭔가를 보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유진아, 왜 그래? 유진은 민호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서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잡고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굳고 이젠 소리까지 내기 시작했다. 민호야, 조심해. 저기서 뭔가. 유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절해버렸다. 민호는 가슴이 떨려왔지만 유진을 들쳐 업고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 이 소리는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다. 민호는 더욱 속력을 내었지만 발소리는 더욱 빨라지기만 했다. 그들은 드디어 산 입구에 도착했고 민호는 유진을 차에 태워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유진은 깨어나서도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 산 중턱에서 우리가 멈췄을 때 내가 본 것은 머리가 긴 여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따라왔어. 그녀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어. 유진은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보았다. 아무리 병원을 전전해도 심리치료를 받아도 그녀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이 이야기를 남기며 그녀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한동안 멍해졌다. 뭔가 내 심장까지 두드린 듯한 느낌이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방불을 끈 뒤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들려는 순간 문 밖에서 작게 들리는 발소리에 난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으로 다가오는 소리처럼. 나는 이 이야기를 끝내 여기까지 밖에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그 발소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이름은 판이상 민규라고 하죠. 며칠 전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서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기려고 합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퇴근을 하면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도심의 빌딩가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나 퇴근길은 자동차로 가득 차서 꽉 막히게 일쑤죠. 그날도 예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차들 사이에서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고장난 줄 알고 라디오를 껐다 켰다를 반복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겁이 나서 라디오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주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고성능 차 한 대가 제 옆에서 클렉션을 울리며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차는 모습을 감췄어요. 거리는 삽시간에 적막해졌고 오로지 내 차의 엔진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는 평범하지 않은 장면이 펼쳐졌죠. 고속도로의 끝부분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맹렬한 속도로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것을 피해 방향을 틀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안은 아주 진한 안개에 사라졌고 나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 길을 잃고 당황하던 중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경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당황한 나머지 가던 길을 계속 직진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낡은 고가도로 아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매우 어두운 터널처럼 보였고 한쪽에는 오래된 벽돌로 된 건축물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정된 곳을 찾아보려고 그 구조물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차를 세우자 대문이 보였고 그 대문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금 열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래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이 나타났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눈앞에는 오래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살벌한 공포에 휩싸인 채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저택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호기심에 휩싸여 들어가 보았더니 서울 한복판의 고가도로 아래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무장된 어떤 시대의 고귀한 저택 같았어요. 증기램프들이 어스름하게 빛나고 있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방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책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고 큼지막한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처럼 생긴 그 책을 열어보았더니 눈길을 끄는 문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든 돌아갈 수 없다. 책장마다 기괴한 그림과 함께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각 기록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사라진 날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한 것처럼 상세한 설명과 그림들. 그런데 그 기록이 날이 갈수록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가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길을 멈추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 두 발은 이미 바닥에 접착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택의 깊은 곳으로 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녁 8시가 넘어가던 때였고 더욱 어두워진 저택 내부에서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발소리만 울려 퍼지고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더 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택의 2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본능이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서서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며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이상하게도 맞물리며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짐작했던 대로 부서진 가구와 먼지로 가득한 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방이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문은 다른 방들과 다르게 새 것처럼 깨끗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주저없이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한 중년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어요. 꾸민 듯한 웃음으로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처음 손님이군요. 환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뒤돌아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땅에서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듯 한기이한 기운을 느끼며 점점 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나가고 없어. 돌아갈 곳도 없어. 하지만 너는 여길 벗어날 수 없어. 그 순간 불현듯 이해가 필요 없이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저택에 갇힌 영혼이었고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녀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내 그녀가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정신없이 뛰쳐나와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고가도로의 길을 따라 차를 찾아서 맹렬하게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얼마간 정신을 차리니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방에 놓아둔 그 책은 확실히 현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저택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그곳은 수십 년 전에 무너졌고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들은 모두 어떤 미친 여성을 봤다고 했죠. 저는 그 여성과 그 저택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감히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여러분들께 남깁니다. 혹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호기심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금기된 공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던 K씨는 어느 날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당시 K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었으며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대체로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K씨에게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K씨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K씨는 옷이 흠뻑 젖은 채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K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탁, 탁 하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K씨는 용기 있게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 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약간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K씨가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씨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믿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잊어버린 낙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창문에서 탁, 탁, 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커지고 더 분명했습니다. K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못 이겨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없는 남자가 마치 가면을 쓴 듯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가면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창문 가까이 다가오더니 K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씨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급히 닫고 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K씨는 마침내 아침이 되자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K씨의 눈빛과 자세한 묘사에 결국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구와 K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력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K씨는 창문을 열고 밤을 새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은 고조되었고 자정이 넘어가자 탁, 탁, 탁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용기 있는 친구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면 없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는 급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지만 플래시가 터져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친구와 K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K씨의 집 창문 밖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찍은 사진을 확인했지만 흐릿한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얼굴 없는 남자의 모습은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K씨와 그의 친구는 이 사건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K씨는 여전히 밤마다 창문 근처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에 고통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K씨의 마음 깊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창문을 열어보면 그 남자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시달리며 K씨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K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그 일은 단순 한 악몽처럼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린 밤 문득 탁, 탁,
탁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마다 K씨는 다시 그 무서운 순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K씨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공포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